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리사고력 키울 수 있는 보드게임 추천해 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엄마표 수학 영상에서 규칙성이 수학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게 결국에는 머리를 잘 쓴다는 거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릴 보드게임들은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한테도 머리 쓴다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세트인데요. 요즘에 저희 딸이랑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림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4가지 속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색깔, 개수, 하나, 둘, 3개, 그리고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물결 모양, 둥근 모양, 또 설명서에는 음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음영이란 말이 어려워서 무늬라고 하거든요. 무늬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채워진 무늬가 있고 이렇게 세로줄이 있고 비어있는 무늬가 있거든요. 세트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은 4 곱하기 3 12개의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세트를 먼저 찾는 사람이 세트라고 외치고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현이가 이미 학교에서 해봤더라고요. 학교에서 돌봄에서 보드게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에서 했대요. 근데 세트인 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세트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카드가 색깔, 모양, 개수, 무늬 이렇게 4가지 속성이 다 같거나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 다르거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모양은 카드들이 서로 달라요. 다이아몬드, 물결 모양, 둥근 모양.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는 다 보라색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리고 개수는 하나, 둘, 셋 또 다 다르고, 그리고 색깔이 다 채워진 무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카드 한 장을 빼서 채워지지 않는 물결 모양의 카드를 넣는다. 이러면 이건 세트가 아니에요. 이거 다 똑같이 보라색이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모양도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2개는 물결이고, 그러니까 아예 셋 다 다를 수는 있어도 2개만 갖고 하나는 다르고 이러면 세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무늬도 2개는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비어있고. 사실 유아들은 처음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고비만 넘기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4가지 속성을 써놓고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카드 한 장 보고도 이 그림 하나 속에 우리 같이 4가지 속성으로 얘기를 해볼까? 일단 색깔은 뭐지? 보라색. 모양은 다이아몬드. 개수는 하나. 무늬는 비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도 이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속성을 하나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색깔 뭐야? 나 빨강색 좋아해. 그러면 우리 빨강색인 것만 일단 다 추려보자 해서 빨강색만 통일을 시켜놓고 나머지 무늬, 개수, 모양 요것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난이도가 쉬워지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한 가지 속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를 하는 게 선택적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후에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게임을 자주 하다 보면 사고하기 이전에 눈으로 바로 보여서 세트! 하고 또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하나의 세트로 딱 사진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순발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이거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쿼클인데요. 보시면 알록달록하죠. 여기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 타일로 됐는데 모양이 6가지 모양이 있고 색깔도 6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거 윷동네 집에 가서 현이도 같이 해보고 저도 바로 따라서 샀었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이해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문턱이 약간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 지나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은 설명 잘 들으시고 설명서 보고 아이랑 같이 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각자 3명이 있으면 플레이어들이 6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 칩을 6개씩 가져가서 자기만 보이게끔 다른 사람 안 보여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양이든 색깔이든 같은 속성으로 돼 있는 타일이 몇 개 있는지를 외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각자 6개씩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자 자기 거를 보고 가장 공통적인 속성이 많은 거를 이제 외쳐봐요. 몇 개 있어? 유진은? 난 최대가 2개인 것 같은데?
2개. 나도 2개. 그럼 난 4개야.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점수도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4점하고 이제 종이에 써요. 이렇게 4개 내고 나면 여기에서 다시 4개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딱 6개씩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할 때 보니까 항상 종이랑 펜이 있어야 되더라. 맞아. 왜냐면 계속 점수를 적어야 되니까 제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죠. 붙인다고? 그치. 붙이는 거지. 왜냐면 이게 같이 지금 동그라미니까 같은 모양으로 연결을 하거나 같은 색깔로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지똥은 이렇게 하면은 6점이 되는 거예요. 왜 6점이야? 5점인가? 5점 아니야? 5점. 미안. 지똥은 이렇게 하면 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6점이잖아요. 6점이면 쿼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체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세트? 그러면은 보너스 점수로 6점 해서 12점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5점으로 놓는 사람은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 사람이. 그렇죠. 이거 내가 노력해서 다음 사람 좋은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혹시 다른 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유지가 내려놓으면 아니 내가 커클이네.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렇지. 마침 코클이 되는데. 그렇지. 그럼 만약에 나는 많이 내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했었거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 해야 돼. 왜냐면 너가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를 놓으면은 12점을 얻는 건데 파란색을 올리면 지금 하나, 둘, 셋, 3점만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차례에는 한 번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내려놓을 여러 개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한 줄로. 여러 줄이 아니고. 그렇죠. 한 줄에 해당하는 거.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내가 이 네모 빨간색을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이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점 플러스 요 옆에 파란색 네모까지 해서 2점. 그래서 7점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따지면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사각형 대신에 만약에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 얘는 놓을 수 없는 놓을 수 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크로바가 빨간색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옆에 보면은 파란색 네모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 같은 속성이 아니잖아.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세트가 되지 않는 거지. 다른 쪽이랑도 항상 다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굉장히 논리사고를 요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 연산을 맞아. 자연스럽게 연습을 시킬 수 있더라고. 왜냐면 내려놓을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니까 계속 더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부모로서는 되게 좋죠. 자, 커클 파기 전이긴 하지만 이미 이걸 커클을 했어. 이미 이건 커클을 했어. 띄어져 있잖아. 유진아, 한 번만 도와줄게. 여기 놓으면 3점밖에 안 되잖아. 응. 여기에 놓으면 6점이지 않을까? 6점이구나. 알았어. 고마워.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규칙성 보드게임의 꽃이 바로 이 루미큐브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저는 이 루미큐브 클래식에 요즘 정말 빠졌는데 최근에 친정에 가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인 아이들은 사실은 중학생 되면 거의 핸드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 안 했어. 그 아이 이거 한다고? 너무 바람직하네. 이렇게 1부터 13까지의 숫자가 서로 다른 색깔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뒤집어 놓고 각각 13개의 타일을 자기 판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다른 규칙성 게임처럼 속성에 맞게 세트를 찾는 거예요. 같은 색깔로 연속된 숫자를 나열하거나 색깔이 다르고 숫자가 같은 세트를 나열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각자 자기 순서가 되면은 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타일을 내려놓을 때는 게임 규칙에는 타일의 숫자 합이 30 이상이 되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이거를 등록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등록이 안 돼서 계속 돌아가면서 침만 먹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는 그냥 등록 없이 그 과정 패스하고 해도 괜찮아요. 등록을 10이나 20으로 좀 점수를 낮춰도 되고
우리가 규칙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꼭 거기에 맞춰서 안 하고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미큐브도 처음부터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시작 전에 워밍업으로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세트가 되는지 충분히 연습을 거치면 도움이 돼요. 만약에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까만색 파이칩을 여기 위에 놓아도 되고 여기 밑에 놓아도 세트가 되는 거죠. 현이는 처음에 할 때 이게 색깔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게 해서 세트를 하는 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 9, 10, 11인데 컬러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맞아.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워밍업으로 많이 연습해보고 이거는 왜 세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언어적으로 주고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아이가 많이 한 보드게임은 좀 알록달록하고 그림도 있고 이런 보드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수만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은 처음이라 낯설어 하긴 하더라고요. 이 루미큐브의 진짜 매력은 사실 어느 정도 세트가 깔려 있고 내 칩을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재조직화하는 거거든요. 이 매력에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엄마 나 이제 돼. 봐봐. 이거는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렇게 또 있어. 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보드게임은 디지오스예요. 디지오스는 규칙성과 공간 지향력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보드게임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회오리 패턴의 그림 타일이 있거든요. 이 스타터 타일을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이 타일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강 노랑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타일을 돌려가면서 이 면에 맞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처음에 각자 몇 장을 그쵸. 이것도 비슷하게 각 플레이어들이 4장씩 항상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출하면은 또 가지고 오고 항상 4개씩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다 뭐야? 이 점이 바로 점수예요. 그래서 점이 2개 찍히면 2점, 4개 찍히면 4점 해서 1점부터 4점까지 있고 0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타터 파일을 옆에다가 제가 요 회오리 카드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제 4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은 거를 둘러싼 카드들의 합. 이것도 더하기. 그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쿼클이랑 비슷한데 쿼클은 내가 내려놓은 걸 포함해서 점수를 계산하면 얘는 내가 내려놓은 거 주변을 더해서 하는데 쿼클보다는 점수의 합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훨씬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거를 많이 내려놓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죠. 내가 내려놓으면 사실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을 계산을 하는 거라서 내가 내려놓으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신나겠죠. 저기 빨리 붙여야 되겠다. 그래야 점수 높게 저거 빨리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돼.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막 회오리 주고 하니까 화려하고 맞는 것 같은데 틀리고 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규칙성이라는 게 이제 다양하고 화려한 패턴 속에서 공통된 속성을 찾아내는데 그걸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패턴이 화려한 것 같지만 여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있구나. 요거를 좀 단순화해서 보면은 훨씬 잘 눈에 익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두 면을 맞추면 둘러싼 거니까 점수가 많이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면만 맞추는 거는 최대치가 4점이에요. 근데 2면, 3면 맞추다 보면은 막 7점, 8점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벌써 한 면, 2면, 3면을 봐야 되잖아요. 동시에. 맞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쿼클처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했지만 하다 보면은 역시나 넓게 펼쳐지거든요. 그럼 이 타일들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도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이 타일을 여기에도 놓을 수 있고 저기에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은 1점이고 저기다 놓으면 5점을 겟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1점이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재미있을 뿐만이 아니라 논리사고력 힘을 키울 수 있는 보드게임 4가지를 말씀드려봤어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도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